전 세계에서 자폐를 가진 아이들 중 70%는 평생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제 아들 샤오이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9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가 중국 아이의 침묵을 깨뜨린 거예요. 한 명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20명의 아이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모두 한글을 통해서 말이에요. 저는 상하이 복단대학 교수 리메이화입니다. 이것은 제 아들과 제가 함께 겪은 진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여정을 함께 들어볼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료실에서 나오는 아이의 절규였어요. 저는 뛰어갔죠. 유리문을 열자 제 아들 샤오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벽에 박고 있었습니다. 샤오이야, 안 돼. 저는 급히 달려가 아들을 안았어요. 9살 샤오이가 온몸을 비틀며 저항했습니다. 작은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질렀죠. 말이 아닌 동물 같은 울음소리였어요. 언어치료사 왕 선생이 당황한 채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평소 하던 패턴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당황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언어 교육의 권위자입니다. 방금 전까지 300명의 학생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했어요. 자폐 아동도 적절한 개입으로 반드시 언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감탄했죠. 저는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품에서 비명을 지르는 이 아이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샤오이가 조금씩 진정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와 눈을 마주친 적이 없는 아이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샤오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말했죠. 샤오이야, 엄마야. 괜찮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샤오이는 제 무릎에서 벗어나 구석으로 갔습니다. 벽을 향해 앉더니 다시 레고 블록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끝없이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왕 선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샤오이가 며칠 전부터 이상해요. 갑자기 태블릿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샤오이는 전자기기를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화면 빛만 봐도 발작을 일으켰는데 말이죠. 뭘 보던가요? 왕 선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더군요. 소리는 완전히 꺼놓고요. 뭔가에 홀린 것처럼 집중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모든 걸 시도했어요. 최첨단 언어치료법, 미국에서 들여온 특수교구들, 월급의 절반을 치료비로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중국어 한자 교육도 해봤어요. 그림카드로 영어도 가르쳐봤죠. 심지어 수학까지 배워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샤오이는 모든 언어를 거부했어요. 오직 자신만의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왕 선생이 위로했습니다. 교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샤오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특별하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9년간 들어온 그 말이 이제는 상처가 됐습니다. 밖에서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도운 성공한 교수지만 집에서는 자신의 아들 하나 구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샤오이가 태블릿에서 뭘 본 걸까요? 9년 만에 처음 보인 관심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샤오이가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태블릿을 무릎에 올려놓고 화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들어와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색깔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음악은 완전히 꺼져 있었지만 화면만큼은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화면 아래쪽에 낯선 문자들이 자막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동그라미와 직선이 조합된 기묘한 모양들이었습니다. 샤오이는 제가 와도 모르는 척하며 화면에 집중했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화면 속 문자들을 따라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글자들을 기억하려는 듯 했죠. 9년 만에 처음 보는 샤오이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집중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살짝 가져와 확인했습니다. 검색 기록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모두 한국 관련 영상들이었거든요. K-팝 뮤직비디오, 한국 드라마, 심지어 한국 음식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그 이상한 문자는 한글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국이라니. 제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였거든요. 2015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자폐교육학회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중국 대표로 참석했었죠.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자폐 아동의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언어 발달이 늦은데 중국식 교육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 측 좌장이 무시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계속 손을 들었지만 결국 기회를 얻지 못했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약자에게 차가운 나라라고요. 학회 후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엔 휠체어 접근조차 어려웠죠. 자폐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실망이 컸어요. 그런 나라의 문자를 제 아들이 보고 있다니. 하지만 샤오위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어요. 9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한글 자막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저는 태블릿을 테이블에 놓고 샤오위를 불렀습니다. 샤오위야, 이게 뭐니? 샤오위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하지만 이내 태블릿을 가리키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의사표현이었어요. 아, 9년 만에 들어본 샤오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제 아들이 처음으로 소리를 낸 순간이었거든요. 그것도 한글을 보면서 말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샤오위가 문자에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편견을 가진 나라의 문자를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샤오위가 한글에 보이는 관심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한글이 뭐길래 자폐를 가진 제 아들이 스스로 반응하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상하이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오위가 한글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죠. 자폐 아동이 문자에 반응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샤오위가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와 달리 뭔가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다가 샤오위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품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제게 보여줬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샤오위가 항상 그리던 패턴들 사이에 어제 본 그 기묘한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림 옆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죠. 띄어쓰기는 없었지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샤오위가 공책을 가리키며 또 소리를 냈어요. 아마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엄마라고 하려는 건 아닐까요? 샤오위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소리를 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샤오위야, 한국어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어. 중국어를 배워야지. 샤오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한글 옆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9년 동안 그 어떤 감정 표현도 하지 않던 샤오위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샤오위에게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요.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준 달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샤오위가 또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고 당당히 보여줬죠. 화면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샤오위는 자막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으려 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샤오위 옆에 앉아 함께 영상을 봤어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자료를 읽을수록 놀라움은 커졌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는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과학적 체계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편견은 잠시 내려놓고 샤오이를 위해 한글을 더 연구해 보기로요. 어쩌면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샤오이는 매일같이 한글을 연습했어요. 하지만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샤오이가 스케치북을 들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기대를 품고 펼쳐봤지만 여전히 의미 없는 낙서뿐이었어요. 동그라미 같은 것들과 선들이 엉성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샤오이야, 이게 뭐니? 샤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기대가 과했나 봅니다. 그날 오후 샤오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악. 뭔가 화가 난 듯 태블릿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저는 급히 달려가 샤오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샤오이가 온몸을 비틀며 저항했어요. 30분 동안이나 달래야 했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진정됐죠. 깨진 태블릿을 보며 생각했어요. 역시 무리였나? 한글이든 뭐든 샤오이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샤오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레고 블록만 만지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역시 내가 착각이었나?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샤오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봤죠. 샤오이가 침대에 앉아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니은. 아. 깜짝 놀랐습니다. 샤오이가 혼자 한글을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니은. 아. 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샤오이가 스스로 글자를 조합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더 지켜봤어요. 샤오이는 매일 밤 혼자 연습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화를 내기도 하고 포기하려 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샤오이가 제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거기에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나. 겨우 한 글자였어요. 하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였습니다. 샤오이야, 정말 잘했어. 샤오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 엄마라고 부르려는 거였어요. 9년 만에 처음 들어본 샤오이의 부름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샤오이는 다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죠. 샤오이야, 어제처럼 써보자.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펜을 쥐어줘도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어떤 날은 글자를 쓰고 어떤 날은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진전과 후퇴를 반복했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샤오이가 한글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었어요. 한글을 쓸 때는 항상 그 전에 한국 영상을 봤더군요. 특히 아이들이 나오는 영상을 본 다음 날엔 더 적극적이었어요. 혹시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건가? 호기심이 생겨 한글에 대해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도서관에서 몇 권의 책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달리 발음하는 입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샤오이가 반응하는 건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중국어로 된 자료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통화했습니다. 여보, 샤오이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한글이라는 글자를 배우면서 가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이지만요. 남편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9년 만에 처음 보는 변화예요. 포기하긴 아직 이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남편이 놀라며 말했어요. 한국요? 메이와 당신이 한국을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샤오이를 위해서라면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샤오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샤오위야, 한국에 가보고 싶어? 샤오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에 뭔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삐뚤빼뚤하게 적었어요. 가고 싶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편견은 잠시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한번 가보기로요. 일주일 후 저와 샤오위는 상하이 푸동공항에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8년 만에 다시 가는 한국이었거든요. 샤오위는 긴장한 듯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공항의 소음과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샤오위는 계속 창밖을 내다봤어요. 2시간 30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대형 스크린에 여러 언어 안내가 나타났어요. 샤오위가 갑자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글을 발견한 거였어요. 처음으로 뭔가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모든 역 안내가 화면에 텍스트로 표시됐습니다. 샤오위는 한글이 나올 때마다 손가락으로 공중에 따라 그렸어요.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지하철역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곳곳에 명확한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2호선 지하철을 탔어요. 러시아어였는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샤오위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온몸을 비틀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하철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샤오위를 안으려 했지만 더 심하게 저항했어요. 머리를 벽에 박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는 샤오위와 저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다른 승객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어요. 샤오위 주변에 여유 공간이 생겼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제 인형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샤오위가 인형을 보자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소리는 그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8년 전 제가 경험했던 차가운 시선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저도 아이가 있어서 압니다. 괜찮아요. 20분 정도 지나자 샤오위가 완전히 진정됐어요. 그리고는 지하철 창밖을 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9년 만에 들어본 가장 명확한 부름이었어요. 을지로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릴 때 아까 그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호텔에 도착해서야 저는 무너졌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샤오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 괜찮아. 서툰 발음이었지만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을까? 오늘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도와주려 했다. 샤오위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작은 소리를 내며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예뻐. 불빛. 저는 샤오위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한국에서 뭔가 다른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한글박물관에 가기로 했어요. 샤오위가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한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의 경험이었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안녕이라고 적었어요. 샤오위에게 인사해 볼까요?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인사했어요. 어떤 아이는 손을 흔들고, 어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아이는 그림카드를 들어 보였습니다. 샤오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한 아이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샤오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수업이 계속됐어요. 오늘은 감정 표현하기였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표정 그림을 보여주며 아이들과 이야기했어요. 기쁠 때는 어떤 표정일까요?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만들었어요. 샤오이도 따라서 웃어봤습니다. 슬플 때는요? 아이들이 찡그린 표정을 지었어요. 한 아이가 샤오이에게 그림 카드를 건넸어요. 웃는 얼굴이 그려진 카드였습니다. 샤오이가 카드를 받고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우리 아이 학교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한다는데. 어떤 학교예요? 서울 온누리 특수학교요. 자폐 아이들 위한 곳인데 정말 좋아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수학교라니. 샤오이와 같은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겠네요. 혹시 죄송한데 그 학교가 어디에 있나요? 그 어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강남에 있어요. 견학도 가능할 거예요. 우리 아이도 거기 다니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샤오이를 데리고 가도 될까요?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샤오이가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가. 어제 지하철에서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오전 11시 온누리 특수학교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모두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림카드로, 어떤 아이는 몸짓으로, 어떤 아이는 태블릿으로 말이에요. 샤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교무실에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중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환영합니다. 저는 샤오이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고 최근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아, 그렇군요. 우리 학교에도 비슷한 아이들이 많아요. 잠깐 둘러보시겠어요? 복도를 걸으며 놀랐어요. 벽마다 그림과 글자가 함께 붙어 있었거든요.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있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도 많이 와요. 언어가 달라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2학년 교실을 지나는데 샤오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과 그림을 함께 그리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샤오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텐데요. 교실 문을 열자 12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모두 샤오이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했어요. 오늘은 중국에서 온 친구가 함께 할 거예요. 샤오이라고 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샤오이가 뭐예요? 중국 이름이야. 작은 우주라는 뜻이래.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샤오이는 제 뒤에 숨어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안녕이라고 적었어요. 샤오이에게 인사해 볼까요?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인사했어요. 어떤 아이는 손을 흔들고, 어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아이는 그림카드를 들어 보였습니다. 샤오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한 아이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샤오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수업이 계속됐어요. 오늘은 감정 표현하기였습니다. 한 아이가 샤오이에게 그림 카드를 건넸어요. 웃는 얼굴이 그려진 카드였습니다. 샤오이가 카드를 받고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샤오이가 처음으로 다른 아이에게 감사 인사를 한 거였거든요. 쉬는 시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아이가 샤오이에게 다가와 종이에 뭔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과 나무, 태양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글로 적었습니다. 친구. 샤오이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자신도 종이를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샤오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두 명의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글로 적었어요. 친구.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샤오이의 손을 잡았어요. 샤오이도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미술 시간이었어요. 샤오이가 좋아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려볼까요? 샤오이가 색연필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자신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글로 적었어요. 엄마 사랑해.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교실 밖으로 나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9년 만에 아들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한 순간이었거든요.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샤오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새로 사귄 친구가 마지막으로 종이를 건넸습니다. 또 만나. 샤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또 만나. 다음날 우리는 다시 온누리 특수학교를 찾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있다고 했어요. 한글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소영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섰어요. 오늘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이 거울을 하나 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아 소리를 내보세요. 아이들이 거울을 보며 입을 벌렸어요. 샤오이도 따라했습니다. 입 모양을 잘 보세요. 어떤 모양이에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동그라미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글이 정말로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거였구나.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자음을 볼까요? 기역 소리를 내면서 목을 만져보세요. 아이들이 목에 손을 대고 기역 소리를 냈어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기역은 이런 모양이에요. 샤오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칠판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분필을 들고 뭔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니은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혀를 내밀어 보였습니다. 혀. 끝.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맞아요.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샤오이가 스스로 알아낸 거네요. 샤오이가 또 다른 글자를 그렸어요. 미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꼭 다물어 보였어요. 입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샤오이가 혼자서 한글의 원리를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샤오이가 한글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드셨는데 소리가 나는 입의 모양을 보고 글자를 만든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자료실로 안내해 줬어요. 거기에는 한글에 관한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하셨어요. 발성기관의 모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신 거죠. 자료를 보며 저는 더욱 놀랐어요. 15세기에 이미 현대 음성학과 같은 이론이 있었다니. 기역, 키읔, 쌍기역은 모두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단지 힘의 세기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이건 가획의 원리라고 해요.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서 비슷한 소리를 만드는 거죠.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내가 평생 연구한 발음 체계와 거의 일치한다. 그때 샤오이가 자료실로 들어왔어요. 제 옆에 앉더니 종이에 뭔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아, 가, 니은, 아, 나, 미음 아마. 샤오이가 스스로 한글 조합 원리를 터득한 거였어요. 엄마. 쉬워. 저는 눈물이 났어요. 9년 동안 어떤 문자도 이해하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글자를 조합하고 있었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패턴 인식 능력이 뛰어나요. 한글은 매우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문자거든요. 그래서 샤오이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이 샤오이에게 완벽한 언어였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샤오이는 아침부터 침울해 보였어요. 짐을 싸는 제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여행 가방을 밀어냈습니다. 안 가. 안 가. 오전에 온누리 특수학교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아이들이 샤오이를 위해 작별 파티를 준비해뒀더군요. 교실 칠판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샤오이야 안녕히 가. 샤오이가 칠판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는 분필을 들고 그 밑에 적었어요. 고마워. 친구들. 가장 친했던 민수가 마지막에 다가왔어요. 손에 예쁜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샤오이야 이거 가져가. 한국어 연습할 때 써. 공책 첫 페이지에 민수가 그림과 함께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샤오이는 내 첫 번째 외국 친구야. 계속 연락하자.
샤오이가 공책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 고마워. 오후에 명동을 걸으며 마지막 산책을 했어요. 한 카페 앞에서 샤오이가 멈춰 섰습니다. 간판에 따뜻한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따뜻한 마음이야. 다정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뜻이야. 샤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따뜻한 마음. 한국 사람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샤오이가 한국 사람들에게서 받은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정말 샤오이가 그렇게 변했어요? 샤오이가 화면 앞에 앉더니 남편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 안녕? 남편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샤오이가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 정말 우리 아들 맞아요? 그날 밤 샤오이는 오늘 받은 선물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공책에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고마워. 친구들, 선생님, 엄마, 모두 사랑해. 비행기 안에서 샤오이는 민수가 준 공책에 계속 뭔가 적고 있었어요. 한국 일기라고 제목을 달아놨더군요. 오늘 한국 떠나요. 슬퍼요. 하지만 배운 거 많아요. 친구들 잊지 않을 거예요. 상하이 공항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샤오이가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가며 말했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 남편이 샤오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 정말 우리 아들이야. 상하이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복단대학에 돌아가 동료 교수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보고했어요. 샤오이가 한글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9년 만에 처음이에요. 집에서 샤오이는 매일 한글을 연습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공책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빠랑 공원 갔어요. 재미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다음날 바로 답장이 왔어요. 샤오이야, 편지 받아서 정말 기뻐. 나도 보고 싶어. 샤오이가 답장을 읽고 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엄마, 민수가 중국 온대.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다른 특수 아동 부모들이 찾아온 거예요. 교수님, 저희 아이도 샤오이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샤오이가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친구들, 도와줘.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5명의 자폐 아동들과 함께 한글 교실을 열었어요. 안녕, 나는 샤오이. 이거 기억, 목구멍. 이거 니은, 혀. 2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명 중 3명이 한글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미음, 마, 엄마. 6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6개월 후 복단대학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어요. 샤오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오이예요. 한글을 배워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친구들, 고마워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해요.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상하이 시내 여러 특수학교에서 한글 보조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한글은 쉬워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김소영 선생님이 상하이로 오셨어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샤오이야, 정말 많이 늘었구나. 이제 한국 아이들과 큰 차이가 없네. 엄마, 내일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 만날 거야. 한글 가르쳐 줄 거야. 저는 샤오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증명해 보인 것들을요.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다른 가능성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편견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것을. 한글이라는 600년 된 문자가 21세기 중국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언어와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소통의 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자폐 아동이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 아들 한 명에서 시작됐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한 아이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샤오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는 진정한 소통의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포기하고 있는 또 다른 가족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세상 어딘가에서 오늘도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